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고3들이 첫 등교를 했습니다. 기대, 설렘, 걱정이 교차되는 첫 등교였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계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등교 첫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자,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80일 만에 오늘 고3들이 개학 등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또 돌아간 학생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등교 결정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은 어떻게 얼마나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학생들이 아마 제일 좋아했을 겁니다. 예. 네. 얼마나 학교를 오고 싶었겠어요. 특히 고3들의 경우는 이제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고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정말 할 일이 많잖아요. 네. 오늘 우리가 개교를 하면서 그야말로 학교 하나하나 세심하게 방역 준비를 다 했고요. 네. 열화상 카메라라든가 이 손 소독을 한다든가 혹은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한 교실을 재구성한다든가 식당에 이 칸막이를 다 한다든가 영상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런 조치들은 학교마다요 정말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너무 잘했어요. 네,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었는데 예. 여전히 오늘도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11만 2천 명이 좀 넘는 고3 학생들 가운데 27명이 열이 37도 5부가 넘어서 네. 집으로 돌아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안성의 학교였죠. 네. 안성의 경우는 아예 9개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한 채 주변에서 일어난 그 확진자가 있어서 혹시 감염의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방 차원에서 오늘 9개 학교는 문을 안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학생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방역을 할 것인가. 좀 불편해도 마스크도 쓰고 네. 불편해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어차피 수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학생들의 협조와 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날도 좀 더워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산소 호흡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걱정이 예. 선생님들이죠. 예.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강의를 한다는 것이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일찍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학생들 가운데도 하루 종일 이걸 쓰고 앉아 있는 경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 가운데는 열이 난다 또는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자도 보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눈 것이 이런 학생들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하는 것도 학교에서는 이제 세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학생들은 보건실에서 잠시 좀 쉬도록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좀 취하고 있고요. 네. 또 만약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이 높은 학생이 있으면 바로 학교의 대기실로 갔다가 119에 연락을 해서 119가 선별진료소로 즉시 보내는 이렇게 아주 상당히 짜임새 있게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준비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에 참 많은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됐지만 그에 대해서 이제 낡은 학사 제도라든가 규제 이런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이제 9월 학기제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계속 도입을 요구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이제 얘기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떻든 지난 80일간 온라인 수업을 상당한 기간 해왔었습니다만 네. 또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역시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예. 네. 이제 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 문을 열었지만 이제부터 이 80일을 빼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아마 8월에 거의 방학이 없이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네. 이런 긴박한 시간 동안에 80일 동안 못한 것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예. 특히 고3의 경우는 이제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지필시험도 봐야 되고 예. 모의평가도 해야 되고 전국연합시험도 보고 당장 내일 학생들은 수능을 대비한 연합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일정이 촘촘하죠. 네, 그러니까 예. 거의 보름마다 한 번씩 시험이 있어서 정말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1학기 수업을 다 마칠 수가 있겠느냐. 네. 이게 이제 우려되는 바고 또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해 보면 12월 달에 다시 이 확산세가 일어날는지 모른다. 예. 그러면 12월 3일로 예정된 이
지금 이 수능 시험도 위험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학습을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네. 1학기 과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긴 1학기를 12월 말까지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길게 이 1학기를 하면서 원만하게 학생들의 수업을 마치고 그리고 내년 1월 달부터 2학기를 시작해서 1년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비교적 학생들의 학습 손실이 없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제 5월 달쯤 수능 시험을 보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일종의 플랜 B로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 것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이 9월 학기제를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겠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라고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런 대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사실 네. 이런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아주 절대적인 거거든요. 예. 네네. 과거 정권에서도 쭉 이런 그 9월 학기제 논의를 해왔었고 해서 저는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서 내년 9월에 법령도 바꾸고 9월 학기제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뭐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9월 학기제를 둘러싼 논란은 익히 알려져 왔잖아요. 일산 학교의 혼란이라든가 뭐 부작용이라든가 가장 큰 예산 문제도 남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딘가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 좀 불안하다라는 것 때문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9월 학기제를 위해서 논의하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화 된다고 하면 당장 지금부터라도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겸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장 1, 2학년이 이제 학교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당장 이제 격일제로 한다든가 하루는 온라인 수업하고 하루는 뭐 대면 수업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한 데 대한 하나의 그 평가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교육부가 조사한 거에 의해 보면 현재의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을 한 결과 학부모들이 보기에 대체로 한 64%는 이게 도움이 된다. 예. 이런 의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 좀 더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아마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교사들의 평가는 이 원격 수업, 이 온라인 수업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게 적극적인 찬성이 약 한 44%. 그리고 대체로 뭐 이걸로 보완이 될 수 있다. 32%. 이 절대 다수가 온라인 수업이 앞으로 교육에 역시 활용이 돼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그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겸용한다고 하면 수업 손실은 좀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도표만 봐도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원격 수업이 좀 앞으로 대면 수업과 함께 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거를 놀라운 성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근데 불과 한 달 동안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서 앞으로 좀 더 간다면 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텐데 사실 4차 산업혁명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에서 한 5년 정도는 앞당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이 두 트랙을 같이 겸해가면서도 역시 제일 문제되는 건 온라인 수업의 평가의 문제가 가장 우리 교사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을 두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우리 교육계에 미친 영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할 과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학교가 변화되는 것이 학교 문화가 바뀔 것이고요. 또 불현듯 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선생님들이 협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네. 예. 서로 어떻게 하면 플랫폼이 좋은가, 특히 EBS 방송 교재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열심히 논의가 돼서 학교 안에 협업이 이루어지고 선생님들이 중심에 서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네. 이것이 오히려 위기가 우리 학교에 좀 더 적극적인 학교 문화, 교육의 혁신, 심지어 학교 이 시스템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